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이 산불로 비상입니다. 비는 오지 않고 건조특보에 강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산등성이를 뒤덮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 20헥타르를 태우고 19시간 만에 꺼졌지만 잔불이 2차례나 되살아나면서 최종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포항의 한 야산도 덮쳤습니다. 지난 3일 저녁 7시 50분쯤 포항 운제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메마른 날씨 탓에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0여 건, 지난해보다 50여 건 늘었습니다. 봄에 접어든 3월 한 달 동안 집계된 산불은 130여 건으로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림청은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있는 데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간 사실은 많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산행 인구가 요새 차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입산자가 많음으로 해가지고 입산자 실화가 또 올해는 또 유난히 좀 많게 이렇게. 강한 바람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강풍이 불면 불이 번지는 속도는 평소보다 최고 26배 빨라집니다. 4일 서울과 강원, 경북 등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대형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화재 경기 단계와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소각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즘엔 하루 걸러 하루꼴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문제인데 사실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밭두렁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태우는 겁니다. 옆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천이 널려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이 번져 새까맣게 타버린 비탈변이 눈에 띄니다. 아이고 뭐 논두렁 태우다가 바람에 날리고 해마다 타도 괜찮았는데 얼개는 그냥 막 바람에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인재입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64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이 가운데 폐기물 논 밭두렁 소각이 31%, 등산객이 실수로 불을 내는 게 19%, 주변 화재가 산으로 번지는 경우가 12% 순으로 많았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씨가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림 실화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산림 100m 이내의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만 원이 있습니다. 산불 방지는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괜찮겠지 하는 느슨한 마음 대신 괜찮을까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주의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특히 동해안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풍이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와 갈대가 쉼없이 흔들리고 바닷가 터줏대감인 갈매기도 강한 바람에 쉽게 날지 못합니다. 4일 하루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하루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하조대 해변입니다. 소위 양간지풍으로 불리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그 세기가 제가 이렇게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엄청납니다.
특히 이날 오후 들어 미시령 지역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시설물은 마구 흔들렸고 현수막은 다 찢어졌습니다. 이번 강풍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기압 배치가 원인입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이 맞물리면서 강한 서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난 2017년 5월 강원도 강릉과 삼척 지역에 강타했던 산불은 무려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산불 진압 당국을 가장 힘들게 한 건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불이 아까 한 5시쯤부터 저쪽에서 났어요. 성산 저쪽에서. 근데 이까지 불이 오기가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급하게 막 입은 옷 그대로만 지금 피신을 했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부터 강원도 동해안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또다시 관계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과 남쪽에 있는 고기압 그의 그 기압차가 굉장히 커요. 등압선이 조밀해지면은 이 바람이 강해져요. 원래 고기압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금 서풍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남서풍이 이게 산 위쪽으로 역전층을 만들어요. 기상청은 강풍 때문에 작은 물씨가 대형 산불로 옮겨갈 우려가 크고 해상에서도 최고 5m 높이의 파도가 일겠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이나 밭에서 피운 불이 산과 들로 번지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는 사실 병해충 방제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들녘 곳곳에서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는 현장이 자주 목격됩니다. 농민들은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진행합니다. 벌레 죽이는 효과가 있나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과 함께 농사에 유익한 미생물까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실제 논밭두렁에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농사에 도움을 주는 거미류 등 유익한 곤충이 89%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충들의 천적까지 제거해 방제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봄철이 되면 병해충 방제와 농작의 편의를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데 이는 월동해충을 죽이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유익한 미생물이나 천적들이 모두 타 죽기 때문에 농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올해 들어 논이나 밭에서 시작된 화재는 전북 지역에서만 67건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제 지역 밭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지자 이를 끄려던 78살 A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없이 농가 밭에서 소각 작업을 진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 차량이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철이 시작되는 매년 3월과 4월에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 작업이 많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사실상 병해충 예방 효과가 낮은 데다 주택가 산불 화재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바쁜 이들은 바로 소방관들이죠.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관들은 어디든 출동하는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소방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산불 현장에서 활약하는 진화대원들을 전병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택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합니다. 도착과 함께 신속한 현장 확인. 냄비가 새까맣게 불에 탔지만 다행히 불이 염겨붙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화재는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지만 산불의 경우는 다릅니다. 산불의 진화는 그 군청의 산불 진화대와 저희 의용 소방대원이 같이 올라가서 산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헬기 요청해서.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산림청에서 진화대원들과 헬기를 투입합니다. 소방서는 인근 주택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산불 확산 방지 역할을 합니다. 산불 현장에는 전문 진화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됩니다.
전문 진화대는 저희들이 이제 체력이라든가 산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을 검증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가을과 이제 1월 달에 그 선발을 하게 됩니다. 불을 끄고 있다가 이제 다른 데 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인력에 약간 문제가 있는. 의성군에는 50여 명의 전문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산불이 잦은 봄철에는 매일 30여 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헬멧과 무전기, 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한 후레쉬 3가지만 챙겨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진화대원의 안전을 위한 방독면과 위치 추적기, 방진 텐트도 보급되지만 위험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죠. 그 지형, 산세 지형이라든가 화세, 바람 이런 걸 모두 신경을 쓰면서 또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위험을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또 힘들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 헬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평상시 2개의 시군이 한 대 헬기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봄철 산불 기간에는 각 시군 한 대씩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유용한 소방 헬기도 강풍에는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기류가 많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헬기다 보니까 취약을 합니다. 위험 요소가 있다 싶으면은 바로 인근 저수지나 흐르는 물에서 소방 헬기는 수시로 불법 쓰레기 소각과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기 등을 수시로 감시하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봄철 더욱 잦아지는 산불. 오늘도 산불 진화대원들은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산불 진화 현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운봉산과 포항 운제산 등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더욱더 비상에 걸렸는데요.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하영 기자. 자, 앞서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이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발생한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죠. 아무래도 건조하기 때문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통계를 보면은 청명 한식일 전후인 4월 4일에서 6일 사흘간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평균 6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네. 10년 이내에 가장 큰 산불은 2009년에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이 407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 피해 면적이 넓은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 그중에서도 4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네.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강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바람이 없을 때의 산불은 화염이 높지 않고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지만 바람이 초속 6m로 불 때는 화염이 높아지고 분당 최대 15m까지 이동을 하면서 확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바람이 없을 때와 비교해 보면 26배 이상 빨리 번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포항 도심지 내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 최대 풍속이 15m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주택 111채가 불에 타고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이 건조특보 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계속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와 있거든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하느라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효과가 없다는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그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당했던 그 산불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에 경주 소금강산 지구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원인이 바로 담배꽁초였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차창 밖으로 꽁초를 던져서 그 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는데
65헥타르가 되는 산림이 불에 탄 겁니다. 이 전체 산불의 발생 원인을 조사해봐도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대부분 인재인데요. 입산자의 실수가 38%,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재해를 막기 위해서 산림청이나 각 행정당국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죠. 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요. 오랜 시간 갖고 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 등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적발이 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조금 과태료 금액이 좀 작은 편인데 산불 가해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죠? 3천만 원. 네네, 네. 그렇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데 요거는 조금 수위가 높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불 피해를 보건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명과 한식을 맞아서 이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산불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광역기초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를 선고받은 의원들은 대신할 재보궐선거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지방의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의원은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 의원, 김태경 황종욱 동구의원과 신경희 북구의원 5명입니다. 이들은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유선 전화를 많게는 20대씩 설치하고 착신 전환에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검사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조직적 이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 여론조사 조작 가담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저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 즉 오는 7월 4일 전엔 반드시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내년 4월에 예정된 보궐선거까지 최소 9개월이 넘는 행정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재판에 계속 연루되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원들이 뽑혔다는 자체가 여러 곳에서 회자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거든요. 한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달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당원들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돕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가을철 못지않게 봄철에도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봄철 산행을 떠날 때는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산악사고 가운데 23%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고 산악 구조 인원 또한 50명으로 가을철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봄 산행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선 얼었던 땅에 녹아 미끄러운 곳을 피하고 온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4일 낮 12시 반쯤 봉화군 춘향면 도심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으며 아직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과 소방인력 230여 명과 소방차 6대, 헬기 8대를 포함한 진화차량 22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불이 난 지 1시간 반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잔불 정리에 들어갔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동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돼 앞으로 6년 동안 최대 1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안동대는 올해 디지털 전통문화, 스마트팜 등 6개 분야의 융합 전공을 신설하는 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주력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모두 30곳이며 마지막 모집인 올해는 27개 대학이 신청해 안동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이화여대, 충북대 등 5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이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고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쯤 의성군 도서리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세 A씨가 4m 높이의 거푸집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발목, 대퇴부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소방서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성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공장 화재와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대구시 대학가 안심보안관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일반 시민과 학생들로 구성된 안심보안관은 오는 11월까지 대학가 카페와 음식점의 화장실을 돌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는 4월 9일에는 지자체 여성단체와 함께 경북대 계명대 주변에서 합동 단속을 펼치고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동 도심공원 지키기 범시민연대가 4일 오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일부 공원들의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데 그 전에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매입해 공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심공원은 도심에 이제 흡하 기능을 하죠.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열섬유 현상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요즘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세먼지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도시공원입니다. 안동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20개 공원 중 옥현공원, 옥송상록공원, 낙동공원 등 3곳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가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대구 코타키나발루 노선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신규 노선으로 에어부산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4회씩 해당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타키나발루 노선 신설과 더불어 대구 타이베이 노선은 하루 1회에서 하루 2회로, 대구 다낭 노선은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편 운항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철 건조주의가 내린 가운데 바람까지 자주 불어서 지금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잦은 산불의 예방과 또 대책에 대해서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무 법학박사 또 백경련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건조한 날씨 또 강풍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가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로 지금 상향 발령한 상태인데요.
요즘 산불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건조특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고 강풍마저 불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하루에도 몇 건씩 벌어지고 나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국가 산불의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말씀하셨듯이 상향 조정하고 특별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5월 3월 초 기준으로 산불이 하루 평균 10건꼴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3월 초 기준으로 벌써 300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 10년간 경북의 경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70건이 발생했고 산림 22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봄철인 3월에서 5월까지는 등산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 발생 건수의 절반 정도인 52%가 몰립니다. 피해 면적 전체의 91%가 집중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봄철 산불 예방에 보다 주의를 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지금 큰 틀에서 짚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산불 소식이 여기저기서 좀 들려왔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구미시 고아읍 왕산골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서 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같은 날 안동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불은 고건축물 관리인이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는데 또 예천군 효자면 곤충 생태원 주변에서 야산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가 출동해서 2시간 만에 진화하게 했습니다만 의성군에서 연달아서 화재가 2건이 발생했고 대구 달성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산림청은 중앙지역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특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산불 방지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이 시기에 경계 발령은 처음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산림 보호를 위해서 산불 조심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제 공무원과 추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산불 진화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산불 위기 경보 체계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실까요? 네네. 그 산불 위기 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산불 발생 시기를 고려해서 평상시에는 관심이 필요한 단계, 즉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되어 있고요. 산불 위험 지수가 51에서 65 이하인 경우에는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66에서 85에 해당될 때는 말씀하셨던 경계 단계가 지금 발령이 되듯이 발령이 되고요. 86 이상이거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심각 단계로 이게 상향 조정됩니다. 발령 단계에 따라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요원이 비상대기하거나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봄철에 더욱더 산불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에 잦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될까요? 봄에는 이제 봄철에는 이제 황사 미세먼지와 함께 산불이 정말 불청객인데 지난 10여 년간 산불이 연평균 395회가 났는데 피해 금액이 111억입니다. 그 중에서 봄철인 3월에서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9% 차지할 만큼 산불은 거의 봄에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의 산불 원인을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이 자연 발생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 그다음에 성묘,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입산자의 실수로 발생한 산불 화재가 38%, 그다음 농사짓는 농부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또 쓰레기 소각 이런 걸로 인해서 21%. 아, 그렇군요.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거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이제 봄철에는 청명 한식이 있어서 성묘가 많이 다니는데 진짜 우리가 뉴스에 보면 실화라고 하는데 실수에 인한 화재가 산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주의로 이제 산불에 관해서 부주의 아주는 사소한 거지만은 그 피해는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산불은 정말 옛날에 말처럼 자나깨나 조심해야 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수로 불이 나는 건데 부주의로 인한 이런 화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 산불이 잦은데 이번 봄에는 유난히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금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어를 막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산불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소각 산불 단속에 좀 총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산불에 관련된 법 규정 중에서 논이나 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나 담뱃불처럼 실화에 의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미 산불 발생이 잦기 때문에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 행위, 또 봄철 행락객, 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객의 실화가 빈번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또 어떤 예방과 궤도 활동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드론과 헬기 등의 장비를 투입해서 공중에서 또 궤도를 하고 단속도 실시하고 소각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지상에 있는 현장 요원을 투입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전국의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등 2만여 명을 등산로 입구와 농산어촌, 삼촌, 산림 인접지 등의 취약지 등에 집중 배치해서 네. 순찰과 궤도, 또 방소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행위 시에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서 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말씀드렸듯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지난해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697건, 금액으로는 1억 6,300만 원에 그렇군요. 달한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과태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과태료 안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주변에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럴 때는 좀 이런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더욱더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봄철 산불 예방을 비롯해서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들 기관들 간의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협력 체계를 좀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경상북도에서 올해 49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14헥타르가 소실되었는데 올해 기상 예보도 보면은 평년 대비 강수량이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지금 최근에 바람이 자주 불어서 앞으로 산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경상북도가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달 말에 도청 회의실에서 산불 방지 지역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산불은 일어나는 곳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경북도 혼자만 할 수 없으니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 경찰청, 또 산림청, 경상도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 산림청, 또 군부대 54단위까지 전부 연결을 해가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산불 감시 인력을 2,400여 명, 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200명을 전진 배치하고 가용 헬기 31대를 30분 이내에 긴급 출동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또 임차 헬기를 동원해서 하늘에서 다니면서 궤도 비행을 하는 그런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요. 잘 이렇게 운행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 스스로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봉화군에 있는 상운면 이장협의회에서 한 내용인데요. 매년 봄철에 집중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침막을 직접 설치해서 주민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장협의회는 올해 봄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아서 계절이 한 달 정도 빨리 찾아왔기 때문에 농사일이 예년보다 좀 당겨지고 있어서 이런 산불 예방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읍면동별로 설치해서 홍보에 나서게 됐다. 뭐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펼침막은 주로 산림이 인접한 지역이나 마을 회관 등 생활권에 개첨해서 홍보 효과를 높였는데 그 문구가 좀 재밌습니다. 좀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논 밭두렁 태우시면 산불 감시원 속이 탑니다. 이런 문구가 있고 태우면 탑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라임을 맞췄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또 산불 물러거라. 우리 어르신들 논 밭두렁 안 태우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어떤 다짐을 담은 내용을 홍보해서 이렇게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경북 문경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 점촌 사동의 새마을회가 지난달 18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산불 감시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산불 감시 및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해당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 협회 의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 폐기물 등의 무분별한 소각 행위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산불 감시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백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와 이거 정말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네요. 다시 한번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잠깐 문구부터 소개를 드리면 눈 밭두렁 태우시면 산불 감시원 속이 탑니다. 이렇게 지금 문구를 걸어놨는데요. 요거 좀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현수막 걸려 있는 그런 지역 많이 보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성, 좀 전투적, 뭐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현수막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희화 시킨 내지는 유쾌하게 공감 가는 이런 현수막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산불 물러거라 우리 어르신들 논밭두렁 안 태우신다 뭐 이렇게 좀 이게 뭐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많이 걸렸으면 좋겠고 이런 지역 주민들도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문경이라고 그러셨나요? 점촌 사동이 점촌 사동에 봉화군에 있는 상운면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조금씩 확산해 나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만든 지역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삶도 뭔가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넉넉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집도 탈 수 있지만 남의 집도 타고 우리 마을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마음도 좀 넉넉한 것 같고요. 이런 산불 예방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셔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좀 들거든요. 여기 문경시 점촌 사동 새마을회 활동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 실제로 산불 감시단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이 산불 감시단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문구를 들이 재밌어 가지고 이제 감시원의 속마음도 탄다고 그랬는데 이어서 환경도 타니까 정말 산불 감시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산불 감시원들의 활동이 뭐냐면 제일 이제 첫째는 순찰입니다. 100m 산에서 100m 이내 지역을 이제 순찰을 하고 또 조금 높은 곳에서는 산불 감시 탑을 만들어 거기서 전체를 또 조망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을 그게 이제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인데 주로 이제 목조 건물이 많은 사찰 주변, 그다음에 민가가 산에 붙은데 있는데 이런데 불씨를 옮길 수 있는 이제 낙엽이나 제초를 이제 없애는 그런 거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래됐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그다음에 예천의 용문사가 주변에 산불로 인해서 절이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천의 그 천년 신라시대 말에 지은 천년 고찰이 많이 타고 다행히 제일 중요한 건 안 탔습니다. 다행이네요. 부처님이 도와서 그런지. 그다음에 감시탑에서 일하는 산불 감시원이 지난번에 제가 주말에 소백산에 등산을 했는데 뭐 CCTV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해서 CCTV를 통해서도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 감시원들하고 그다음에 감시탑에 있는 거 하고 CCTV 전부 연계돼서 이제 산불 막기에 나섰는데 요즘 또 이제 주로 이제 농촌에서 논두렁 밭등 태우는 것을 이 산불 감시원이 6시에 딱 퇴근하니까 그걸 딱 피해 가지고 6시 지난 뒤에 이제 태운대요. 그래서 산불 6시 이후에도 김천시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도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차려서 6시부터 9시까지 예.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폐기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산에를 많이 가는데 산불 감시 요원이 보기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뭐 고용에 많이 신경 쓰는데 산불 감시원을 좀 대거 고용해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는 저 일거리가 없단 말이죠. 일거리가 진짜 민간 사업체는 농촌에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산불 감시원을 좀 지금보다 한 5배 정도로 대폭 확충해서 감시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산불 감시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 김 박사님의 의견까지 덧붙여 지금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부러워하는 것이 산의 녹화거든요. 박정희 정권 이래로 산림 녹화를 엄청 했는데 뭐 북한도 혹시 가보시는 가 몰라지만 북한을 두만강하고 압록강에서 바라본 산이 전부 민둥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산이 울창한 거 이것도 하나 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녹화된 울창한 산림을 정말 보호해서 우리 자손 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산불 감시에 대한 주민들의 이제 우리 백 기자님 말씀대로 좀 자발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정부에서 특별히 고용 정책과 연계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녹화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아까 저기 문경 자꾸 칭찬하게 되네요. 문경 점촌 마을은 스스로 나가서 예방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6시에서 9시 사이만 비끼면 우리가 소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자. 근데 또 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또 투입되는 이런 행위가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정말 경각심 가지고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지금 봄철 건조한 날씨로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고 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는 15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4월 15일까지 좀 연휴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풀리면서 주말에 또 입산자가 증가하고 또 논밭두렁 태우는 경우 또 영농 폐기물 정리를 위해서 소각하는 행위가 많아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또 바람이 또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제로 산불이 나는 경우를 보면은 오후 늦게부터 좀 해가 진 이후를 전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진화가 어려운 게 이게 헬기가 일단 뜰 수 없습니다. 날이 저물고 나면은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게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열 몇 시간 이게 산불이 지속돼 버리고 그 다음 날 가면은 뭐 한 100헥타르 이상 피해 면적이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불이 좀 나더라도 산불 발생의 원인자는 어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시민 모두가 좀 산불 조심에 유의해서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도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실화라는 사실, 실수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씨가 될 수 있는 쓰레기 정리부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은 좀 자제해 주시거나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바쁘신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곳이 많아서 화재 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화창한 하늘에 기온까지 높겠습니다. 아침에 3도로 시작해 낮 최고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데다가 대기가 더 메말라가고 있어서 화재 나기 쉬운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면서 거의 태풍급으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고요.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시설물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함께 보시죠. 맑고 온화한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이 강한 바람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순간 풍속이 태풍급으로 불어오니까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